안녕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코로나 사기, 공산 코로나, 정치 코로나 사기를 알리고 있는 경기도 의사회 회장 이동욱입니다. 화이팅! 저는 원래 2월달부터 문재인의 방역, 사기 방역, 병균을 이용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키는 문재인의 사기 방역을 국민들 앞에 고발해 왔습니다. 사기 방역을 고발한다는 이유로 제가 고발당해서 경찰 조사도 받았고, 제가 이 사기 방역을 하는 주범 박원순이를 고발해서 박원순을 경찰에 조사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월 12일부터 이 거짓된 정권이 오늘까지 이 광화문 지역에 집회를 중단시켜 온 것 아시죠? 오늘 여러분들 165일 만에 햇빛을 본 겁니다, 여러분. 165일 동안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병균 코로나를 이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시청 앞 광장 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코로나 핑계로 쳐닫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장 악독한 정권이 병균을, 국민의 건강을 이용해서 국민을 탄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이것은 공산국가인 베트남이나 몽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 광장에 코로나가 위험해서 지금까지 쳐닫아서 우리 국민들이 오늘 165일 만에 여기 구석에 처박혀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광장 두고, 좋은 광화문 광장 두고 여기 처박혀서 우리가 지금 집회를 하는데 이 거짓은 반드시 처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청 광장을 열어서 문재인을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광화문 광장을 열어서 문재인을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청 광장을,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박원순이 분향소는 시청 앞에서 대형으로 설치해서 수천 명이 참배하더라고요. 이 사기꾼들 봤습니까? 단 10명이 시청 앞에서 집회하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인간들이 박원순이 분향소에는 코로나 병균이 없대요. 사기를 그만 치세요. 국민들의 시청 앞을 양심이 있으면 5개월 동안 쳐닫았으면 박원순이 분향소를 시청 앞에 해가지고 수천 명이 거기서 모여서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그러면서 백선엽 장군 분향소는 코로나 위험하다고 과징금 300만원인가 때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 웃을 일입니다. 초등학생이 여기서 지금 하던 동아면세점 앞에 세종문화회관을 오늘도 3,000명이 바글바글 모여서 모차르트 공연을 실내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서 야외에서, 안전한 야외에서 집회하겠다는 것은 코로나가 위험해서 안 된다는 게 문재인 빨갱이 방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기막힌 문재인에까지 298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298명 단 한 명의 희생자가 나와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촛불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중국 시진핑이 3월 말에 방문한다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중국의 문을 2달 동안 활짝 열었던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304명 사망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지연했다고 정권을 탄핵하고 그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던 인간들이 지금 304명과 거의 유사한 오늘까지 298명의 죽음은 문재인이가 공짜로 고의로 중국의 대문을 4월 1일까지 열어놓았던 것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당장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게 저 말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질병을 관리하고 있는 정은경, 그 사람은 우리 의사협회 회원이에요. 의사들은 최소한 양심이 있어서 질병관리본부, 대한민국의 질병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인 정은경이가 한 3일 전에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 생명을 담보로 중국 시진핑이 눈치 때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중국 입국을 열어놓았던 시진핑의 방문을 위해서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반드시 국민의 죽음에 대해서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제가 2월 22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는 안전하다, 왜 실내 밀폐된 공간이 위험하다고 연설한 것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정은경이가 며칠 전에 인정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실내 밀폐된 공간이 위험하다는 그 말을 제대로 안 믿었다. 지금까지 코로나 폭발은 모두 다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났고, 실내 밀폐된 공간인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어났고, 룸살롱에서 일어났고, 실내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은경이가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제가 실내 밀폐된 나이트클럽과 중국인 유학생 관광객 60만 명을 막아야 되는 이유로 무증상 전파가 많다. 이것은 멀쩡하게 오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제가 이유로 저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정은경이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양심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내려오세요.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이 병균은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양심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자에 의해서 다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양심선언했습니다. 그래도 정은경은 의사라서 최소한 양심은 있어요. 문재인은 정은경 뒤에 숨었다가 이제는 거짓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코로나 거짓에 대해서 알리니까 공무원 사회가 이제는 술렁거린답니다. 이 거짓을 다 알게 돼서요. 실내에 3,000명이 바글바글 공연 보는 것은 코로나 없고, 야외에서 10명 집회하는 것은 코로나가 있다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양심이 찔린답니다. 이제는 문재인 밑에서 밥 먹고 살지만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청 앞에 광장은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기를 그만 쳐도 대강 치세요. 서초구에는 바이러스가 없고 여기는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로구청장도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좌파 종로구청장이 한 짓이 뭔지 압니까? 2020년 7월달까지 일본 대사관 앞에 반일 집회는 하게 했어요. 그런데 외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거짓을 알리는 집회는 코로나 병균이 있다고 못하게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최소한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최소한의 양심만 있으면 아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보수단체가 집회가 가능한 곳이 일본 대사관 앞이라서 밤을 새워서 거기를 집회 신고를 해서 집회를 하게 되니까 참 인간들이 낯이 두꺼워도 정말 두껍대요. 예국 단체가 거기서 밤새워서 집회 신고해서 집회 장소 허가 받아내니까 그날부터 며칠 안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대요. 일본 대사관 앞이. 여러분 윤미향이가 사기치고 반일 집회할 때는 코로나가 없고 거기서 집회 허가를 받으니까 코로나가 없던 코로나가 갑자기 생깁니까 여러분? 이 병균 코로나를 이용해서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을 철저히 억압하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오늘까지 298명이 이 사기 방역 문재인의 이 코로나를 이용한 공산주의적인 정책 때문에 친중 사대주의 정책 때문에 국민 298명의 목숨이 희생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2월 2일 날 박능우 장관, 복지부 박능우 장관과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2월 2일 날 기자회견으로 중국의 문을 닫겠다고 오후 5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2월 2일 날 오후 5시에 그 발표대로 했더라면 우리는 베트남과 몽고처럼 단 한 명의 국민도 사망자가 없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월 2일 날 오후 5시에 한 나라의 주무장관이 발표한 것을 2시간 만에 뒤집었습니다. 시진핑이 방한 때문에. 자, 복지부 장관, 외무부 장관이 기자회견 한 것을 2시간 만에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연설만 이동욱 TV 유튜브에 올립니다. 했더니 이동욱 TV에 이 진실된 사실 코로나 사기를 계속 알리니까 그 방송을 좌파들이 더 많이 보는가 봐요. 그러더니 어제 구글 코리아가 그것을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구글 코리아 제가 가만히 안 둡니다 여러분. 국민의 입을 쳐닫는 것에 대해서 그 압력을 누가 행사했는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정권은 거짓된 정권입니다. 거짓 평화, 거짓 경제 다 망했는데 잘 된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망할 때까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저는 거짓말이 나쁜 건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들키면 저는 정말 100배 사죄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거짓말이 표현의 자유랍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문재인 정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을 해놓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거짓말 해놓고 야 넌 왜 거짓말했어? 야 대한민국에서는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친구가 그렇게 말해도 기가 막혀서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인데, 친구가 새빨간 거짓말해도 기가 막혀서 잠이 오니 전 국민을 상대로 이재명의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라고 대법원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밝혀주고 우리가 억울할 때 호소해야 되는 그 대법원이 이재명의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대법관들은 법복을 입고 상식과 양심을 속이고 있는 대법관들은 당장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자기 친형이 보수주의자잖아요. 자기 친형을 정신병이 걸렸다고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는 파렴치 행위를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는 파렴치 행위를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것이 법원에서도 당신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했지 하니까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재명. 당연히 도지사 자격도 없고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되는 이재명이, 대법원이 그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라고. 여러분 정말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발 하나 던진 거는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종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을 밝히는 우종찬 기자가 에 대한 엉터리 판결을 한 1심 판사와 만난 의혹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법정 구속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법원이. 이재명이가 거짓말한 거는 표현의 자유고, 의혹이 있다고 의혹 제기만 해도 잡아가는, 이게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양심을 어기가면서 국민들의 인신을 구속하는 이 대한민국, 정말 이렇게 된다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투표 용지 6개, 부정투표가 의심되어서 제보한 사람을 법정 구속해서 지금도 차디찬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익제보자 구속한 문재인 정권은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애국 국민들은 다 잡아들이고 좌파에 드는 이 마당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 거짓을 알려야 됩니다. 이 거짓이 알려지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외국 국민들이 이제 광화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내일 저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하는 것 허가하라고 제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서 내일 재판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는 양심으로 가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신청서에 뭐라고 적었냐면, 바로 안에 세종문화회관에서는 3,000명이 매일 바글바글 모차르트 공연을 보고 있는데 동아면세점 앞에서 단 10명의 애국 국민들이 집회하겠다는데 안 되느냐? 저는 이렇게 판사의 양심에 물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양심 있는 판사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이 나라는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말 되겠느냐? 여러분, 반일 친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빨갱이들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본질은 빨갱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반일 운동하는 사람 치고, 반일 얘기하는 사람 치고, 김정은이 칭송하는 친일이라고 공격하는 사람 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 안 하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가장 우리 민족에게 극악한 범죄를 하고 있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칭송하는 인간들이 무슨 반일은 반일입니까, 여러분? 과거를 바로 세우자고요.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눈물 나도록 짓밟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자들이 무슨 우리의 싸움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좌파 우파도 아닙니다.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자와의 싸움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명균까지 거짓으로 이용해서 국민의 모이는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거짓말 그만해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보니까 집회가 4-5군데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거짓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 새빨간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팔트 국민들의 원탁 회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쳐서 문재인 정부를 정말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거짓을 종식시켜야지, 언제까지 4개, 5개로 나뉘어서 이렇게 우리가 분열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지난 총선도 분열되어서 질 겁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갈로 밖으로 제끼고, 아스팔트,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이 아스팔트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시민사회 후보를 내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법원이 붉게 물들었고 헌법재판소가 붉게 물들어서 법원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국회도 300석이 다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금 믿을 거는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공산화의 구분능선을 넘은 문재인 정권의 정말 이 거짓과 위선과 경제 파탄과 안보 파탄과 사회주의,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95% 이상 붉게 물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